유럽과 니체 그 10년의 기록. 1879년 니체는 바젤 대학교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35살의 나이였다. 그해 결부터는 고향인 독일 나움부르크를 떠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를 여행했다. 이후 10년간 니체는 여행으로 이어지는 생활을 보낸다. 니체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참전의 후유증으로 무너진 신체의 균형을 여행에서 회복하려 했다. 심한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후를 찾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리조트에서, 여름에는 스위스의 휴양지에 작은 방 하나를 빌려 머물렀다. 이동수단은 증기기관차나 증기선, 우편마차가 다였고 여행과 생활자금은 연금 3,000프랑뿐이었다. 휴양지에 머문다고 꼭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기후가 변할 때마다 몸 상태도 달라졌다. 두통과 구토로 실신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의사이자 철학자인 카를 야스퍼스는 니체가 잠들려면 꼭 먹어야 했던 약들이 위통 같은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건강을 되찾으러 떠난 여행이었지만 각지의 풍경이나 그곳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은 니체의 사상과 저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7살에는 스위스의 엔가딘 협곡에 있는 실스 마리아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거기서 가까운 실바플라나 호반에서 영원 회기를 구상했다. 또한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의 이미지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장의 원형이 되었다. 그 풍경을 앞에 두고 니체는 초인이 거기에 있는 장면을 반복하여 상상했다. 최후의 여행지가 되는 토리노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가장 딱 맞는 도시라고 편지에 쓰기도 했다. 그곳의 포강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해질녘 풍경은 니체에게 있어 바로 선악의 저편이었다고 한다. 1888년 9월 21일 니체는 토리노에서 두 번째로 머물기 시작했다. 다음 해 이 거리의 아름다운 중심지인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혼절하여 이른바 광기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살아간다는 것은 또 도는 것이다. 또 돌면서 사람은 자기라는 인간을 체험한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막연하게 여정을 보내는 걸 여행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물건만 사고 돌아와도 여행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만남과 체험을 즐거움으로 삼는 여행자도 있다. 여행지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일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일과 생활에서 살려내 풍요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이라는 여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때그때 경험하거나 보고 겪은 일을 당시에 한정된 기념품으로 여기면 실제 인생은 판에 박힌 듯이 반복된다. 무슨 일이든 당장 매일 활용하고 언제나 열린 자세를 지니는 것이 이 인생을 책으로 여행하는 방법이다. 너무나 인간적인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에서. 독일 나움부르크. 니체는 1844년 라이프치히 근교의 레켄에서 태어났다. 1850년 가족과 함께 나움부르크로 이사했다. 지금도 이 지역에 니체가 살던 집이 남아있다. 자신을 존경하는 데서 시작하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실적이 없는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자. 힘의 의지에서. 잘못된 평가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자신이 생각하듯이 바라는 대로 평가받는 일 따위 거의 없다. 평판이나 평가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반성한다. 그러면 되게 불쾌하고 어두운 결과에 다다른다. 냉정하게 반성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피곤해서다.
필요할 때는 반성한다든지 되돌아본다든지 하물며 일기 따위를 써서는 안 된다. 자신을 쓸모없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건 피곤하다는 증거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자신을 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아침 노을 중에서 독일 본 1864년 니체는 본 대학교에 진학했다. 하루에 하나 작은 일을 단념해 본다. 최소한의 일도 쉽게 단념하기 어렵다면 자제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작은 일에 자제심을 발휘하지 못하면 중대한 일에도 자제심을 발휘해 성공하기 어렵다.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중에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 다른 행동이나 생각, 결단의 원인이 되거나 큰 영향을 준다.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다. 모든 행위나 운동은 불사성을 지닌다. 어떤 인간의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거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잘 모르면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상대를 아는 것 따위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침 노을 중에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얻고 싶다면 말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꾸밀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진지한 행동만이 사람의 믿음에 호소한다.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중에서 스위스 바젤 1869년 니체는 25살에 바젤 대학교 교수가 된다. 지금까지 내가 진실로 사랑했던 건 무엇인가? 내 영혼을 높이 들어올린 건 무엇인가? 무엇이 내 마음을 채우고 기쁘게 했던가? 지금까지 어떤 것에 넋이 나갔던가? 이 물음에 답할 때 자신의 본질이 분명해진다. 그것이 당신 자신이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낳은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대부분 언짢아 한다. 언제나 기분 좋게 살아가는 요령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실감하고 이것이 순수한 기쁨이 된다. 스위스 루첼은 니체는 음악가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래서 루체른에 사는 바그너를 여러 번 방문했다. 높은 곳을 향해 계속 정진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다. 지금은 보람도 없고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확실하게 조금씩 정점을 향해 가게 된다. 오늘은 도달하기에 조금 멀어도 내일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힘이 다져진다.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중에서 스위스 제네바 니체는 휴양을 위해 잠시 제네바에 머물렀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려면 우선 스스로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몰두해야 한다. 제 발로 높은 곳을 목표에 걸어가야 한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고통이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스위스 취리. 취리는 스위스 최대의 도시이다. 니체는 이동 도중에 잠시 취리에 머물렀다. 좀 더 기뻐하자. 작은 일에도 많이 기뻐하자. 기뻐하면 기분 좋고 몸의 면역력도 올라간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뻐하자. 웃자. 싱글벙글 웃자. 솔직한 기분이 되어 아이처럼 기뻐하자. 기뻐하면 하찮은 일을 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미움도 엷어진다. 주변 사람도 즐거울 정도로 기뻐하자. 기뻐하자. 이 인생 좀 더 기뻐하자.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스위스 쿠어. 니체는 이동 중 쿠어에 잠시 머물렀다. 영리하라. 마음에 기쁨을 지녀라. 가능하면 현명도 하라. 언제나 마음의 기쁨을 간직하라.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중에서 스위스 인터라켄. 니체는 휴양지로 짧게 머물렀다.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고 싶다면 깨어났을 때 오늘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한 가지 기쁨이라도 주자 라고 생각하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스위스 로카르노. 니체는 이동하면서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나 자신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두 손도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침 노을 중에서. 독일 바덴바덴. 바젤 대학교 재학 중에 니체는 휴양을 위해 잠시 머물렀다. 이곳은 온천으로 유명하다. 우리의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이 기쁨이 다른 이의 억울함이나 슬픔을 한층 더하거나 모욕하거나 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을 기뻐하고 있을까? 타인의 불행이나 재난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을까? 복수하고 경멸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만족시키는 기쁨이지는 않을까? 힘의 의지에서. 체코 마리안스케 라즈네. 온천으로 유명하다. 니체는 휴양으로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 직업은 우리 생활의 척추이다. 척추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일은 우리를 악에서 멀리하고 쓸데없는 망상을 품지 않게 한다. 그리고 기분 좋은 피로와 보수까지 준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이탈리아 제노바. 니체가 좋아하는 도시이다. 1876년 이후 여러 차례 이곳에서 길게 머물렀다. 말없이 함께 있는 건 멋지다. 더 멋진 건 같이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체험하고 함께 감동하며 울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근사한 일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이탈리아 제네바 빌레타 중앙공원. 니체가 머물던 곳 가까운 언덕에 공원을 만들었다. 전망이 대단히 좋다. 즐거워하지 않는 건 좋지 않다. 괴로운 일에서 일단 눈을 돌려서라도 지금을 제대로 즐겨야 한다. 가정에 기뻐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우울해하는 것만으로 집안은 우울하고 어둡고 불쾌한 장소가 되고 만다.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자. 이를 위해서 우선 지금을 즐기자. 솔직하게 웃고 온몸으로 이 순간을 즐기자. 즐거운 학문에서. 이탈리아 제노바 가리발디 대로. 16세기에 지은 궁전과 귀족의 저택이 늘어서 있는 대로이다. 정신이 좀 더 높이 건강하게 성장할수록 지나치거나 상스러울 정도로 크게 웃지는 않게 된다. 경솔하고 파열적으로 웃기보다 미소와 기쁨의 표정이 늘어난다. 이 인생 속에 이렇게 많은 즐거운 일이 아직 숨겨져 있었나 하고 발견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그 미세한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고 민감한 정신의 높은 곳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중에서. 이탈리아 제노바 페라리 광장. 제노바 중심지에 있는 광장이다. 모든 처음은 위험하다. 그러나 어떻게든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이탈리아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 페라리 광장 가까이 있는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다. 지금의 이 인생을 다시 한번 그냥 되풀이해도 상관없는 삶의 방식을 취해보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 이탈리아 제노바 스타글리에노 묘지. 니체가 자주 산책한 곳으로
제네바에 있는 광대한 묘지이다. 아름다운 조각상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인생을 단순하고 안락하게 지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언제나 떼지어 모이는 이들 사이에 섞이는 것이 좋다. 언제나 군중과 행동을 같이 하고 마침내는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힘의 의지에서